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38페이지입니다. 기본서 238페이지 3중과세율 있죠?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중과세는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중과세율 적용대상을 보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옥적 원역이요,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공장 지라는 곳이니까 제외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하고 신설 증설을 할 때 그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합니다. 쫙 밑줄이고요. 과밀옥적 원역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는 중과세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중과세율 238페이지 맨 아래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요, 밑줄입니다. 5년간 일반 건축물 0.25%에 100분의 500,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25%가 되는데요.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과밀옥적 원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초 공장 신설 증설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라 언제부터?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자, 5년간입니다. 또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해서 끝나지 않고 5년간 표준세율의 일반 건축물 0.25%의 몇 배? 5배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1.25%가 되는 거고요. 밑줄이고, 그래서 바꾼다 그러면 뭐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를 이걸 갖다가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5년간 일반 건축물의 5배인데 이걸 뭐 3배로 중과세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 주의하면서 봅니다. 239페이지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보겠습니다.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어떤 건지 취지만 한번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 이 두 개 세금을 통합했습니다. 뭐로 통합했냐면 재산세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것이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네, 여기. 자,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종전에 도시계획세가 온 건데요. 이거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이잖아요. 근데 도시지역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가지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쓴다. 그럼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도시지역 내 또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선박한 공기는 아니고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곳은 다 도시지역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도시지역 내 여러분들이 주택을 보유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어떤 재산세를 내고 있는 거냐면 지금까지 배운 재산세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여기다가 재산세 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적용해서 도시지역분 세율인데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이렇게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거. 취지만 아시면 됩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중 토지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교재 보니까 239페이지 4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지방자치단체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밑줄입니다. 도시지역 중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는 밑줄이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고 선박한 공기는 아니고요. 다음에 기역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짝입니다. 어떤 세액을 합치느냐? 동그라미 기역번 재산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정한 자,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니은번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다가 0.14% 1,000분의 1.4 즉 0.14% 세율 중에서 산출한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납부할 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나중에 그냥 슬쩍 해가지고 한번 요약집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요. 5번 세율 적용을 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는 과세 표준에서 경감 대상 토지 과세 표준에 경감 비율, 요 가로를 준 밑줄이요. 비과세 면제의 경우는 이를 100분의 100, 즉 100% 비과세 면제합니다. 그래서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서 세율을 정한다. 뭐 그래서 당연히 그 경감 비율 곱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하여튼 이 경감 비율이 비과세나 감면은 뭐라고요? 100분의 100, 100%로 한다는 거. 요걸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0페이지로 넘어가시니까요. 우리가 세율 적용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 세율 적용은 먼저 토지의 경우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표 안을 보세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여기 밑줄입니다.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밑줄.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종합은 종합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내 종합은 종합끼리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거기다 세율 적용한다는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가액을 또 밑줍니다.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별도는 별도끼리 저 합한 금액에 대해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적용하고요. 분리 대상 토지는 따로 분리 대상 토지 세율을 적용하고요.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주택에 대한 세를 정한다. 밑줄이고 주택별이 포인트죠. 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계산합니다. 주택별로. 소유자별 합산 X해 놓으셔야죠. 주택별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소유자별 합산 X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주택 세율을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별로 세율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정한다. 그래서 거기 합산한에다가 구분한 이러면 틀리는 거죠. 주택의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그럼 틀려요. 아까도 우리가 봤었어요. 건물과 토지 구분 계산한, 구분한 이러면 틀립니다. 건물과 토지는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두 개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두 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분리산세는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A주택, A주택, B주택, B주택 주택별로, 자 주택별로 세액 계산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럴 때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요.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네?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주택별로.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액 계산 요걸 꼭 이 개념을 잊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틈틈이 여러 번 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심학습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는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건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지난 기본 이론 때 풀었고 충분히 풀 수 있고요. 241페이지 중요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세율 적용 4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주택 세율을 정한다. 뭐가 틀렸냐면요.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여기가 틀렸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주택별로. 주택별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주택별로 적용하는 거지. 두 채 이상의 주택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5번 봅니다.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율을 정한다. 아까 그랬죠? 주택 여러 채 있을 때는 주택별로. 4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정하고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과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5번 테마 비과세는 별표시 2개를 합니다. 이 비과세는 별표시 2개 하는데요. 시험에 뭐 종합문제 속에서도 잘 나오고
또 독립화 문제로도 나왔고 최근에 비과세 봅니다. 먼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 보겠습니다. 자, 또 고기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또 그러면 자, 목 운동 한번 합니다. 아이고, 자,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도 돌리시고, 형,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몸을 풀고 자, 평상시에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보시니까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1번에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이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에 유치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근이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당연히 뭡니까?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뭐 당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이죠. 두 번째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됐다고 해서 누가 납세무자? 매수계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한다.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242페이지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근이죠. 제 빌딩을 노원구청에서 노원구청 별관으로 공공용에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고맙긴 한데 재산세는 좀 내셔야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염치도 없이. 다만 밑줄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지역번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죠. 내 빌딩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사용합니다. 국가나 자체가. 그럼 당연히 제 빌딩에 재산세 부과되겠죠. 동그라미 니은번도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밑줄 쫙이요.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요. 제 빌딩이나 토지를 지금 유상으로 매매하려고 해요. 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요. 미리 국가나 지자체가 내 빌딩이나 토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매매 대금에 잘 들어보세요.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니까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꾼다 하면 뻔하죠. 국가나 지자체 등과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나 지자체 등이 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건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이지 유료로 사용하는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시험에서 또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었냐.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유상무상 불문하는 게 아니라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요. 다음에 따른 재산, 그 가로는요. 사치성 재산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중과세예요. 자,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 제외하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예외 있지만 및 그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래에서 용도에 의한 비과세 사안들입니다. 먼저요,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제목이 밑줄이라고요, 하나하나.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제 시험에서는 얘네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한두 개씩 뽑아가지고 깔아놔요. 얘네들 6개 지목 중에서. 그러면 이게 막상 딱 보면 이게 따로따로 떠져 있을 때 딱 보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랩하듯이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면 되는데, 임산부, 지난 순환에 이어서 임산부 노약자는요, 인강수강생 여러분 헤드셋 혹시 특히 이렇게 끼고 있는 분들은 헤드셋을 빼고 띄어서 이렇게 들으세요. 임산부 노약자. 근데 분명히 경고했는데 임산부 노약자는 헤드셋을 빼고. 여기 혹시 임산부, 올해는 임산부 수험생이 없는 거예요? 아,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자, 임산부 노약자 없으면요, 계신 분들 여기는 없고, 하여튼 인강 이거 수강생분들이 빼시고.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이 있는데, 먼저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머리 답답하고 공부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강변,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드라이브 가다 보면 제방 댐이 있고요.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가 있겠죠. 국어,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국어. 그 다음에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기억한 다음에 랩하듯이 외웁니다. 헤드셋 빼라고 그랬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래서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빠르게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빠르게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이번에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해서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오게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있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깔아놨을 때. 그 다음에 먼저 도로를 봅니다. 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자, 가로 안에 보니까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비과세인데, 가로 안에 보니까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또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된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과세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또 보시면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위에서 제공할 목적으로 해서 한 사설도로도 쫙 미치릅니다. 이거 비과세입니다.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비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건축법 시행령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몇 줄이요. 이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이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이 대지안의 공지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즘은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구도심 같은 데 가다 보면 있죠. 구도심에 가다 보면, 구도심 지역의 주택가를 가다 보면 집과 집 사이에요. 건축선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이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이런 길을 뭐라고 해요?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습니다.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가 숨은 그죠? 그래서 골목길, 이런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도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천, 당연히 비과세고요. 하천. 제방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관련한 법률에 따른 제방비과세인데, 다만 또 미줄이요. 단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미줄이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제외하고 미줄. 그 다음에 국어 있죠? 농업용 수로, 국어 같은 거, 이런 거 비과세고요. 국어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제방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 유지요. 농업용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 저수지, 뭐 호수늪,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묘지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이미 제가 몇 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지목이 묘지인 토지 제가 몇 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제가 몇 번 정리해 드렸는데, 만약에 한번 봅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이쪽에 정리해 드릴까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한다 그랬을 때,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를 했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 네? 그렇습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했습니다. 2%.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이거 이미 적어드린 건데 지난번에, 다 보세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이거 뭐하냐? 비과세입니다. 만약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부과하면 사람들이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왜 내 명의로 등록하라고 그래? 혁명으로 해. 그러면서 서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부모님 묘지나 또 조상님 묘지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 부과돼 보세요. 사람들이 묘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죠? 동방예의주의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를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또 재산세에서 다만 근데 단 법인묘지용 토지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는 이것은 사업용 토지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업용 토지여가지고 이것은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그냥 지목이 묘지인 토지가 비과세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묘지와 관련한 내용을 반드시 정리해둡니다. 여러분들, 세목별로. 작년에 등록면허세에서도 지문에 나왔었고요. 어떤 세목의 그 문제 속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두시고 243페이지 봅니다. 이번에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요. 자, 어떤 거냐? 먼저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교재 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인 토지 쫙 밑줄이고 다만 단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전답과 선 및 대지는 제외한다. 즉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와 대지는 어떻게 하냐? 이거 과세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에서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 대지 이런 거 비과세한다고 속입니다.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니까 뭐였어요? 분리과세했습니다. 근데 니은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규정에 따른 제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비과세고요. 그래서 거기 제한의 동그라미, 통제 동그라미요. 기억번 제한의 동그라미, 니은번 통제 동그라미. 그래서 제한보호구역 내에 임야는 분리과세.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는 뭐하고?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자 산림보호구역 밑줄 그리고 최종림, 시험림 밑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최종림, 시험림 비과세인데 이거 어떤 거냐?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래서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인데 시험에 30회 시험 때 정답 질문으로 나왔어요. 재산세 비과세 되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 질문이었는데 30회 시험 때 진짜 합격 후기 보세요. 합격 후기 보면 수강생분들이 30회 시험 때 합격 후기에 보면 어떤 글들이 있었냐면 시험장에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있죠. 제 음성이 들렸다는 그 간증을 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딱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대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그래서 어떤 수강생은 그래서 합격 후기에 시험 끝났는데도 교문 나오는데도 계속 이게 맴돌더래요. 림자로 끝나는 임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하는데 자 요겁니다.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 동그라미 3번이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보존지관의 임야인데 보존의 동그라미예요. 이거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근데 오른쪽 보조단을 보세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는 환경지관의 임야. 환경의 동그라미고요. 이건 범나하고 지구 구역내 임야로서 분리과세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전 보존지관의 임야가 비과세지 환경지관의 임야는 뭐한다? 분리과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비상재해 시에 그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이나 무료로 도선용에 하는 선박, 선교, 배로 이루어진 다리에 구성되는 구성용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선박 비과세 이런 거 읽어보시고 5번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것. 그래서 본문 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밑줄입니다. 여기부터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계획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계속 밑줄입니다. 주택. 그럴 때 맨 꼭대기 보니까요. 이 철거명령 받은 이 주택 있잖아요. 244페이지 맨 꼭대기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요. 그래서 요거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는 철거하는 부분 한정한다. 다만 여기요. 그 부속 토지는 과세한다 밑줄이요. 철거명령 받은 여러분 보세요.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재산세 비과세하는데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해서 건축물은 때려 부수니까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다만 그 부속 토지인 대지 토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 땅은 어떻게 때려 부시냐 그랬는데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이거 그 부속 토지
자, 그러니까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대지는 비과세한다는데 대지 이 토지는 과세입니다. 땅은 때려 부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중요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28회 때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단 아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에는 비과세 요건 충족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자, 먼저요. 몇 번을 보시냐면 1번 볼까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 뭐 하나 중요한 거 이걸 안 하고 온 것 같으네. 아, 그렇네. 안 하고 왔네. 243페이지 다시 갑니다. 243페이지 보니까 3번에 임시 사용 건축물이요. 임시로 사용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이하 그럼 틀려요. 미만일 때 비과세고. 또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임시로, 잘 보세요. 시험에서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고급 오락장.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이름 틀려요.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고. 다시 넘어갑니다. 244페이지 1번 지문. 그래서 다시 보시니까 1번 지문을 중요 기출 문제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 철거 명령 받은 건축이나 주택은 때려 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대지는 어떻게 땅은 어떻게 때려 부셔요? 당연히 과세입니다. 그래서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3번 국어 같은 거 도로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 같은 거 보니까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 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유역 중 통제 보유역 내인 토지 비과세라고 했죠? 단서 잘 봐야 돼요. 가로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고 포함 그럼 틀려요. 5번이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의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비과세고 단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하고 제외. 골목길 제외고. 06번 납세 절차입니다. 자, 재산세 납세 절차인데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 납세 절차는 이건 항상 뭐 독립화 문제든 종합 문제든 항상 나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별표 3개 하시고 징수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습니다. 보유세다 보니까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과세 기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항상 이 과세 기준일을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을 다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팁을 보니까 244페이지 왼쪽 보조단 팁을 보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 등등 또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 뭐든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기 봅니다.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인데요. 245페이지 이 편은 납기, 이 편은 별표시 해놓고 상식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0월 달이 됐는데 재산세 납기도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된 분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요. 토지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7월 16일, 7월 31일, 선박 항공기 7월 16일, 31일.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까지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토지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이에요. 근데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건축물 갖고 있고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서 부가징수할세액에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두 번 나눠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매년 9월 달이 되면 시군구청으로 전화해서 항의 전화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여름에 냈는데 고지서를 또 보냈다고 하면서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고 그게 아니라 선생님 댁이 1년에 낼 세금 중에서 절반은 7월 달에 받은 거고 요번에 나머지 절반 받는 겁니다.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다음부터 한 번에 보내세요 하면서 또 막 승질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분 2번 나눠지는 수. 근데 다만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얼마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정바에 따라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9월 31일 납부기한으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랬는데 한다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고 9월 30일이 아니라 7월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토지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제가 왜 틀렸어요? 그렇지. 제가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수시분을 보겠습니다. 수시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수시분은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는 거. 납세지를 보시면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죠.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이런 것들 그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물건 소재지입니다. 선박항 공기는 그냥 참고고요. 넘어갑니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는 한번 틀려요.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입니다. 징수 방법을 보시니까 먼저 보통징수요.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이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그럴 때 보통징수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는 거지. 거기서 휴통해버리고 여러분이 세금 계산하겠다고 또 세법 공부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유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밑줄입니다. 늦어도 납기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거. 납기 개시 전까지 그럼 틀려요.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여러분 거기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죠. 예,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또 그 다음에 납기도 재산세 규정 같은 걸 대부분 준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하고 재산세 납기 같은데 둘 다 보통징수인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버리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꾸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요.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아니에요. 소방분이 재산세 친구라 보통징수하니까 병기고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분을 주의합니다. 양가로 3번 소액징수 면제 보겠습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밑줄짝입니다. 자, 딱 2,000원이면요. 딱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거지.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 물적 납세 이거는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어떤 건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제가 분명히 뒤에 있었는데 자, 요거 신탁재산의 위탁 아까 앞에서 제가 서술했구나.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재산세가 상금 체납준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자, 그 위탁자의 쭉 밑줄입니다. 지금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꾸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는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바꾸겠죠? 있다는 거. 요거 밑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요. 참고고.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양가로 4번도 꼭 알아둡니다. 올해 신설 규정에 별 표시해놓고 똑바로 또 확실하게 알아둬야죠. 그래서 이것도 신설 규정 꼭 알아두시고 중요 기출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2번 고유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요. 247페이지 3번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정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그랬는데 요거를 자 우리 아까 주택분 재산세 납기할 때 별장과 일반 주택의 납기 달랐어요? 아니에요. 구별 없었어요. 그냥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주택은 똑같아요. 그냥 납기 무조건 절반은 부가징수할세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이거지 뭐 별장이라고 그래가지고 납기 일반 주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기 같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납기 같습니다.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4번입니다. 국가지자체의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납부재산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 당연히 납부재산세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는데 뭐 하여튼 국가자치에 관해서는 납부재산세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제가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된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원래 원문은 국가자치에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납부재산세를 뭐로 고쳐요? 가산금으로 고칩니다. 가산금으로.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4번 좀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다. 이렇게 해놓고 맞는 지문을 해요. 당연하죠.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가산금 낼 수는 없으니까. 5번입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바꾼 거예요. 원래 5번에 있던 내용이 이게 삭제가 되는 바람에 5번에 있던 내용이 규정이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지문을 바꾼 거예요. 5번 지문을 수정한 건데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 가산금 또는 체납준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초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해당 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신고 의무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 의무는 어떤 거냐면, 여기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교재 볼게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어떤 거냐면,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거나 그럴 때,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있죠. 그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추어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납세무자 할 때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합니다. 근데 잔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고 6월 20일 날 등기가 됐다. 이럴 때요. 한번 보세요.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 이거 할 때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6월 1일.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갑소유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잔금을 치렀으니까 사실상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자, 재산세 있잖아요. 재산세. 납세무자,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원칙 누가 된다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무자였습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지금 요 내용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뭐냐면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에 대해서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첨부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딱 보니까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잔금이 5월 31일 치러졌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이런 권변동 사실을 신고 안 했어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언제 잔금 치러지고 이런 걸 몰라. 그럴 때는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아까 배웠어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태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되면 공부상 소유자가 자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럼 그럴듯한데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에 관한 상호주구청장에게 신고해 주게 됐습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거기 1번 신고 의무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항상 재산세 언제부터 그럼 과세 기준일로부터예요. 10일 이내. 그 소재에 관한 지자청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밑줄인데 포인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냐? 기억번부터 리을번까지를 외울 것은 아니고요. 상보적으로 봅니다. 기억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리을번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거 상속 개시된 재산이고 그 다음에 누가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무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는 공무상 소유자가, 신탁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이게 신탁재산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다는 건데, 리을번은 옛날 규정인데 어떻든 그대로 있네요. 자, 어떻든 간에 신고 사유를 달달 외울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신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 주게 됐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위 일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사해서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 같으면 3번은 통지해 준다는 얘기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보조단을 다시 보세요. 보조단 오른쪽을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보조단 247페이지 보조단 본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는 압세물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줄이요. 여러분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신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납세무자에 대해서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절 보세요. 왜 그러냐고요? 우리가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이거 지자체장이 세무 공무원이 정확하게 재산 상태 파악하고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고지할 의무는 그 지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고지서 달라면 세금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걸 다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공부상 소유자한테 과세 기준부터 10일 이내 신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 의무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얘가 공무상 소유자가 이거 신고를 안 해서 과세권자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물을 줘? 자기가 공무상 소유자 자기가 납세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꼭 알아두시고 내려와서 6번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 등 이건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과세대장. 지자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 대상의 종류에 따라 대장이 있고 그 대장을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장 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줄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넘어갑니다. 248페이지에 과세대장의 구분 작성.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해서 작성하고 재산세 현황부가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며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물납을 봅니다. 자, 이제 물납이요. 자, 물납인데 여러분들 이걸 막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조금 종부세 개요까지는 좀 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길게 이번 시간을 끝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아니면 쉬었다가 볼 건지. 자, 근데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조금만 여러분들 쉬었다가요.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타임은 짧게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